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하루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사람, 서로의 마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던 바로 그 순간, 상대방이 갑자기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경험 말입니다. 따뜻하게 마음을 여는가 싶더니, 어느새 차가운 벽을 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많은 질문 속에 홀로 남겨지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부담을 줬나? 혹시 나 때문에 겁을 먹고 도망친 걸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던 과거의 기억, 그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관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깊은 유대감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 그리고 몸의 신경계는 친밀함은 곧 위험이라는 오래된 공식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그들에게 이렇게 속삭였기 때문입니다. 가까워지면 고통이 따를 거야. 누군가를 믿으면 결국 무너질 거야.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너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거야. 그래서 그들은 침묵, 냉소, 논리,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라는 갑옷을 단단히 껴입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단단한 갑옷 아래에서 단 한 가지를 간절히 외치고 있는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안심시켜 줘라는 외침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먼저 요구하지 못합니다. 매달리거나 쫓아가는 방식이 아닌 그저 고요하고 단단하게 곁에 있어주는 존재가 주는 안정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듣고 싶어 하지만 결코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6가지 감성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메시지들을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로, 당신의 에너지로 전달할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잠시 멀어져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보고 있어요. 회피형 파트너가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행동을 거절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관심이 없어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압도당하고 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물러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당셔이 멀어져도 나는 당신을 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을 알아차렸지만 그것 때문에 당신을 벌하거나 쫓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의 신경계가 갈망하는 안전한 공간을 허락하면서도 집착이나 강요로 느껴지지 않는 정서적 존재감을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 친밀함이 위험이나 실망 혹은 무시로 이어지는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거나 감정을 닫아버리거나 무심한 척하는 방어기제를 발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벽 너머에는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에도 누군가가 자신을 온전히 봐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보고 있다는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완벽하게 내 곁에 있지 않아도 감정 표현이 서툴러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아끼고 있어요.
당신의 가치는 관계 속에서의 역할 수행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관계나 소통이 없는 상황을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과 거리를 둘 때 공황 상태에 빠져 반응하는 대신 단단한 연민을 가지고 상황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난하거나 애원하는 대신 조용히 이런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당신에게 지금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한 것 같네요. 존중할게요. 하지만 나는 여기 그대로 있을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익숙했던 패턴, 즉 거리를 두면 갈등이 생기거나 상대가 떠나버리는 악순환을 깨는 혁명적인 행동입니다. 당신은 압박을 인내심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관되고 부드러운 인정은 그들의 신경계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번엔 뭔가 달라. 이곳은 더 안전해. 나는 비난받거나 쫓기고 있지 않아. 그저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있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어떤 감정이든 괜찮아요. 나에게는 버겁지 않아요. 해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무시당하거나 처벌받거나 위험하다고 느끼는 환경에서 자랐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감정은 위험하고 지저분하며 통제하거나 숨겨야만 한다는 깊은 내면의 메시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은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라고 말해준다면 그것은 울었다는 이유로 수치심을 당하고 안심을 구했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들었던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더 이상 내 앞에서 숨지 않아도 괜찮아.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축소할 필요 없어. 사실 많은 회피형 사람들은 감정이 메마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매우 강렬하게 느끼지만 그 감정을 안전하게 다루거나 나누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쌓은 벽은 악의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그들에게 감정은 압도적이고 통제 불가능하며 비판과 거절에 취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감정을 고치려 하거나 축소하거나 관리하려 하지 않고 그저 감정적으로 안정된 존재감을 보여줄 때 당신은 안전함이라는 아주 귀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 그대로 괜찮아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들이 감정을 느껴도 된다고 허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정 때문에 사과할 필요 없이 존재해도 된다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말할 준비가 안 됐다면 괜찮아요. 준비가 되면 그때 들을게요. 완벽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냥 듣고 있을게요.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수년간 쌓아온 감정의 벽을 허무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 곁에 있기 위해 애쓸 필요 없어요. 해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사랑은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쓸모 있거나 성취를 이루거나 독립적이거나 감정적으로 통제된 모습을 보여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이런 조건하는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압박을 만듭니다. 이때 당신이 나에게 사랑받기 위해 당신이 무언가를 해내거나 완벽한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어요 라고 말해준다면 그 오래된 서사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성과가 아닌 존재 자체로 행동이 아닌 있음 그대로 사랑받는 경험 말입니다.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그동안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불안함, 불완전함, 취약한 모습들을 들키게 될까 봐 겁을 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것처럼 사랑이 조건적이라면 그 노출은 곧 거절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이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말이 많을 때나 조용할 때나
혼란스러워할 때나 감정적으로 멀어져 있을 때나 한결같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다면 강력한 진실을 전달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쓰고 있는 가면이 아니라 그 가면 뒤에 있는 진짜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어요. 물론 이것이 무례한 대우를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의 힘겨움을 이해하고 감정적인 명료함과 단단함으로 대응하라는 의미입니다. 내 앞에서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낼 필요 없어요. 당신이 인간이라는 이유로 내가 어디론가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메시지는 그들이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방식으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메시지는 그들의 내면 세계를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조금씩 경계를 허무는 시험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완벽하게 행동하지 않아도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도 애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신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향한 신뢰뿐만 아니라 사랑이 안전하고 따뜻하며 무조건적일 수 있다는 생각 자체에 대한 신뢰가 말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는 당신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연결되고 싶을 뿐이에요.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두려움 중 하나는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들에게 통제는 곧 안전입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세계를 조심스럽게 관리함으로써만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정적인 압박, 요구, 기대, 심지어는 과도한 친밀함과 같은 어떤 형태의 통제라도 감지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후퇴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보호를 위한 깊이 각인된 반사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당신과 연결되고 싶을 뿐이에요. 라는 말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파트너의 마음조차 무장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연결을 갈망하지만 그와 함께 따라오는 취약함, 의존, 자율성의 상실을 두려워합니다. 파트너가 자신을 더 가까이, 더 많은 소통으로, 더 많은 감정적 교류로 밀어붙이려 할 때 그들은 그것을 사랑이 아닌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마음을 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파트너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감정적인 절박함을 친밀함과 혼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회피형의 감정적인 벽을 억지로 뚫으려고 하는 순간 그 벽은 더 높아질 뿐입니다. 당신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목표가 그들을 통제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연결되는 것임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이것은 감정적인 돌파구를 만듭니다. 당신이 조언하기보다 더 많이 들어줄 때, 서둘러 해석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들이 말하게 될 때, 그들의 침묵을 당신을 밀어내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때, 당신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당신의 과정을 신뢰해요. 아이러니하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덜 통제하려 할수록 그들은 더 안전하게 마음을 엽니다. 당신이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더 많이 허락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내면 세계로 더 기꺼이 초대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간을 가져도 괜찮아요. 나는 어디 가지 않아요.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내면의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빠르게 감정적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지만 회피형은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요구처럼 느껴질 수 있고 감정적 친밀함은 독립성의 상실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신이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시간을 가져요. 나는 어디 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해주면
그 압박감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충분히 빠르지 않거나 표현력이 풍부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으면 당신을 잃게 될 거야 라는 그들의 말없는 두려움을 잠재워줍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사랑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연결, 애정,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의해 잠식당하거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다는 생각에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떠나겠다는 위협 없이 숨쉴 공간을 허락해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사랑을 압박과 연관 짓는 것을 멈추고 평화와 연관 짓기 시작합니다. 이 접근법은 수동적이 되거나 당신의 필요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할 공간을 주면서도 당신 자신의 가치에 뿌리를 둔 감정적인 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회피형 파트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지금 당장 준비되기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와 함께 이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를 초대하고 있어요. 압박은 없지만 의도가 가득한 그 초대는 그들이 멀어지는 대신 다가오도록 돕는 정확한 감정적 공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메시지입니다. 당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오해받는 것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드러내고 이해받을 안전한 공간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평생 자신의 일부, 특히 감정 세계를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어차피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설명하려는 노력조차 왜 해야 하지? 라는 대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말은 엄청난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향한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당신은 추측하거나 진단하거나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마음을 열도록 요청받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초대는 그들의 방어 시스템을 우회합니다. 신문받거나 감정적으로 기습당하는 느낌 대신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판단 대신 호기심으로 다가갈 때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려 한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당신을 이해하게 도와달라는 말은 또한 그들에게 통제감을 줍니다. 이는 그들의 감정적 안전에 필수적입니다. 당신은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문을 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물론 그들이 즉각적인 답을 내놓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에 대비해야 합니다. 어깨를 으쓱하거나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거나 심지어는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항에 낙담하지 마세요. 당신의 차분하고 인내심 있는 존재감은 어떤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압박 없이 물을 때마다 당신은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서서히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피형 성향의 파트너와 함께하는 사랑의 여정은 감성 지능, 인내심, 그리고 단단한 존재감의 독특한 조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의 거리두기는 무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감정적 압도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뿌리 깊은 생존 방식입니다. 오늘 나눈 6가지 메시지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의 도구입니다. 당신이 벽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인식하고 그들의 속도를 존중하며 그들의 공간을 인정해줄 때 당신은 신뢰가 자라날 수 있는 새로운 땅을 일구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불안정을 예상하는 곳에서 안정감을 보여주고 그 차이가 친밀감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압박이 아닌 존재감으로 진정한 연결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이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처럼 자신의 가치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그 안전을 제공하는 사람은 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게 도와주는 귀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은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디 연민으로 이끌고 당신의 가치 위에 굳건히 서며 당신의 존재 자체가 침묵 속에서도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장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평화와 명료함이 당신의 길을 안내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하루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사람, 서로의 마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던 바로 그 순간 상대방이 갑자기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경험 말입니다. 따뜻하게 마음을 여는가 싶더니 어느새 차가운 벽을 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많은 질문 속에 홀로 남겨지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부담을 줬나? 혹시 나 때문에 겁을 먹고 도망친 걸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던 과거의 기억, 그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관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깊은 유대감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 그리고 몸의 신경계는 친밀함은 곧 위험이라는 오래된 공식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그들에게 이렇게 속삭였기 때문입니다. 가까워지면 고통이 따를 거야. 누군가를 믿으면 결국 무너질 거야.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너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거야. 그래서 그들은 침묵, 냉소, 논리,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라는 갑옷을 단단히 껴입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단단한 갑옷 아래에서 단 한 가지를 간절히 외치고 있는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안심시켜 줘라는 외침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먼저 요구하지 못합니다. 매달리거나 쫓아가는 방식이 아닌 그저 고요하고 단단하게 곁에 있어주는 존재가 주는 안정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듣고 싶어 하지만 결코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6가지 감성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메시지들을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로 당신의 에너지로 전달할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잠시 멀어져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보고 있어요. 회피형 파트너가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행동을 거절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관심이 없어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압도당하고 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물러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당셔이 멀어져도 나는 당신을 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을 알아차렸지만 그것 때문에 당신을 벌하거나 쫓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의 신경계가 갈망하는 안전한 공간을 허락하면서도 집착이나 강요로 느껴지지 않는 정서적 존재감을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
친밀함이 위험이나 실망, 혹은 무시로 이어지는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거나 감정을 닫아버리거나 무심한 척하는 방어 기제를 발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벽 너머에는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에도 누군가가 자신을 온전히 봐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보고 있다는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완벽하게 내 곁에 있지 않아도 감정 표현이 서툴러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아끼고 있어요. 당신의 가치는 관계 속에서의 역할 수행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관계나 소통이 없는 상황을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거리를 둘 때 공황 상태에 빠져 반응하는 대신 단단한 연민을 가지고 상황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난하거나 애원하는 대신 조용히 이런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당신에게 지금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한 것 같네요. 존중할게요. 하지만 나는 여기 그대로 있을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익숙했던 패턴, 즉 거리를 두면 갈등이 생기거나 상대가 떠나버리는 악순환을 깨는 혁명적인 행동입니다. 당신은 압박을 인내심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관되고 부드러운 인정은 그들의 신경계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번엔 뭔가 달라. 이곳은 더 안전해. 나는 비난받거나 쫓기고 있지 않아. 그저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있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어떤 감정이든 괜찮아요. 나에게는 버겁지 않아요. 해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무시당하거나 처벌받거나 위험하다고 느끼는 환경에서 자랐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감정은 위험하고 지저분하며 통제하거나 숨겨야만 한다는 깊은 내면의 메시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은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라고 말해준다면 그것은 울었다는 이유로 수치심을 당하고 안심을 구했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들었던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더 이상 내 앞에서 숨지 않아도 괜찮아.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축소할 필요 없어. 사실 많은 회피형 사람들은 감정이 메마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매우 강렬하게 느끼지만 그 감정을 안전하게 다루거나 나누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쌓은 벽은 악의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그들에게 감정은 압도적이고 통제 불가능하며 비판과 거절에 취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감정을 고치려 하거나 축소하거나 관리하려 하지 않고 그저 감정적으로 안정된 존재감을 보여줄 때 당신은 안전함이라는 아주 귀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 그대로 괜찮아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들이 감정을 느껴도 된다고 허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정 때문에 사과할 필요 없이 존재해도 된다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말할 준비가 안 됐다면 괜찮아요. 준비가 되면 그때 들을게요. 완벽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냥 듣고 있을게요.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수년간 쌓아온 감정의 벽을 허무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 곁에 있기 위해 애쓸 필요 없어요. 해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사랑은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쓸모 있거나 성취를 이루거나 독립적이거나 감정적으로 통제된 모습을 보여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이런 조건하는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압박을 만듭니다. 이때 당신이 나에게 사랑받기 위해 당신이 무언가를 해내거나 완벽한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어요 라고 말해준다면 그 오래된 서사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성과가 아닌 존재 자체로 행동이 아닌 있음 그대로 사랑받는 경험 말입니다.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그동안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불안함, 불완전함, 취약한 모습들을 들키게 될까 봐 겁을 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것처럼 사랑이 조건적이라면 그 노출은 곧 거절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이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말이 많을 때나 조용할 때나 혼란스러워할 때나 감정적으로 멀어져 있을 때나 한결같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다면 강력한 진실을 전달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쓰고 있는 가면이 아니라 그 가면 뒤에 있는 진짜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어요. 물론 이것이 무례한 대우를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의 힘겨움을 이해하고 감정적인 명료함과 단단함으로 대응하라는 의미입니다. 내 앞에서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낼 필요 없어요. 당신이 인간이라는 이유로 내가 어디론가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메시지는 그들이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방식으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메시지는 그들의 내면 세계를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조금씩 경계를 허무는 시험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완벽하게 행동하지 않아도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도 애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신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향한 신뢰뿐만 아니라 사랑이 안전하고 따뜻하며 무조건적일 수 있다는 생각 자체에 대한 신뢰가 말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는 당신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연결되고 싶을 뿐이에요.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두려움 중 하나는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들에게 통제는 곧 안전입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세계를 조심스럽게 관리함으로써만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정적인 압박, 요구, 기대, 심지어는 과도한 친밀함과 같은 어떤 형태의 통제라도 감지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후퇴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보호를 위한 깊이 각인된 반사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당신과 연결되고 싶을 뿐이에요. 라는 말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파트너의 마음조차 무장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연결을 갈망하지만 그와 함께 따라오는 취약함, 의존, 자율성의 상실을 두려워합니다. 파트너가 자신을 더 가까이, 더 많은 소통으로, 더 많은 감정적 교류로 밀어붙이려 할 때 그들은 그것을 사랑이 아닌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마음을 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파트너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감정적인 절박함을 친밀함과 혼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회피형의 감정적인 벽을 억지로 뚫으려고 하는 순간 그 벽은 더 높아질 뿐입니다. 당신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목표가 그들을 통제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연결되는 것임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이것은 감정적인 돌파구를 만듭니다. 당신이 조언하기보다 더 많이 들어줄 때, 서둘러 해석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들이 말하게 될 때, 그들의 침묵을 당신을 밀어내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때, 당신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당신의 과정을 신뢰해요. 아이러니하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덜 통제하려 할수록 그들은 더 안전하게 마음을 엽니다. 당신이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더 많이 허락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내면 세계로 더 기꺼이 초대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간을 가져도 괜찮아요. 나는 어디 가지 않아요. 해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내면의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빠르게 감정적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지만 해피형은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요구처럼 느껴질 수 있고 감정적 친밀함은 독립성의 상실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신이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시간을 가져요. 나는 어디 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해주면 그 압박감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충분히 빠르지 않거나 표현력이 풍부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으면 당신을 잃게 될 거야 라는 그들의 말없는 두려움을 잠재워줍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사랑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연결, 애정,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의해 잠식당하거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다는 생각에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떠나겠다는 위협 없이 숨쉴 공간을 허락해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사랑을 압박과 연관 짓는 것을 멈추고 평화와 연관 짓기 시작합니다. 이 접근법은 수동적이 되거나 당신의 필요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할 공간을 주면서도 당신 자신의 가치에 뿌리를 둔 감정적인 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회피형 파트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지금 당장 준비되기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와 함께 이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를 초대하고 있어요. 압박은 없지만 의도가 가득한 그 초대는 그들이 멀어지는 대신 다가오도록 돕는 정확한 감정적 공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메시지입니다. 당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오해받는 것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드러내고 이해받을 안전한 공간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평생 자신의 일부, 특히 감정 세계를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어차피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설명하려는 노력조차 왜 해야 하지? 라는 대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말은 엄청난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향한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당신은 추측하거나 진단하거나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마음을 열도록 요청받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초대는 그들의 방어 시스템을 우회합니다. 신문받거나 감정적으로 기습당하는 느낌 대신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판단 대신 호기심으로 다가갈 때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려 한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당신을 이해하게 도와달라는 말은 또한 그들에게 통제감을 줍니다. 이는 그들의 감정적 안전에 필수적입니다. 당신은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문을 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물론 그들이 즉각적인 답을 내놓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에 대비해야 합니다. 어깨를 으쓱하거나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거나 심지어는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항에 낙담하지 마세요. 당신의 차분하고 인내심 있는 존재감은 어떤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압박 없이 물을 때마다 당신은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서서히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피형 성향의 파트너와 함께하는 사랑의 여정은 감성 지능, 인내심, 그리고 단단한 존재감의 독특한 조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의 거리두기는 무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감정적 압도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뿌리 깊은 생존 방식입니다. 오늘 나눈 6가지 메시지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의 도구입니다. 당신이 벽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인식하고 그들의 속도를 존중하며 그들의 공간을 인정해줄 때 당신은 신뢰가 자라날 수 있는 새로운 땅을 일구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불안정을 예상하는 곳에서 안정감을 보여주고 그 차이가 친밀감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압박이 아닌 존재감으로 진정한 연결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이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처럼 자신의 가치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그 안전을 제공하는 사람은 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게 도와주는 귀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은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디 연민으로 이끌고 당신의 가치 위에 굳건히 서며 당신의 존재 자체가 침묵 속에서도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장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평화와 명료함이 당신의 길을 안내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하루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사람, 서로의 마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던 바로 그 순간 상대방이 갑자기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경험 말입니다. 따뜻하게 마음을 여는가 싶더니 어느새 차가운 벽을 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많은 질문 속에 홀로 남겨지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부담을 줬나? 혹시 나 때문에 겁을 먹고 도망친 걸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던 과거의 기억, 그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관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깊은 유대감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 그리고 몸의 신경계는 친밀함은 곧 위험이라는 오래된 공식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그들에게 이렇게 속삭였기 때문입니다. 가까워지면 고통이 따를 거야. 누군가를 믿으면 결국 무너질 거야.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너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거야. 그래서 그들은 침묵, 냉소, 논리,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라는 갑옷을 단단히 껴입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단단한 갑옷 아래에서 단 한 가지를 간절히 외치고 있는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안심시켜 줘라는 외침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먼저 요구하지 못합니다. 매달리거나 쫓아가는 방식이 아닌 그저 고요하고 단단하게 곁에 있어주는 존재가 주는 안정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듣고 싶어 하지만 결코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6가지 감성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메시지들을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로 당신의 에너지로 전달할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잠시 멀어져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보고 있어요. 회피형 파트너가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행동을 거절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관심이 없어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압도당하고 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물러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당셔이 멀어져도 나는 당신을 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을 알아차렸지만 그것 때문에 당신을 벌하거나 쫓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의 신경계가 갈망하는 안전한 공간을 허락하면서도 집착이나 강요로 느껴지지 않는 정서적 존재감을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 친밀함이 위험이나 실망 혹은 무시로 이어지는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거나 감정을 닫아버리거나 무심한 척하는 방어기제를 발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벽 너머에는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에도 누군가가 자신을 온전히 봐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보고 있다는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완벽하게 내 곁에 있지 않아도 감정 표현이 서툴러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아끼고 있어요. 당신의 가치는 관계 속에서의 역할 수행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관계나 소통이 없는 상황을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거리를 둘 때 공황 상태에 빠져 반응하는 대신 단단한 연민을 가지고 상황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난하거나 애원하는 대신 조용히 이런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당신에게 지금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한 것 같네요. 존중할게요. 하지만 나는 여기 그대로 있을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익숙했던 패턴, 즉 거리를 두면 갈등이 생기거나 상대가 떠나버리는 악순환을 깨는 혁명적인 행동입니다. 당신은 압박을 인내심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관되고 부드러운 인정은 그들의 신경계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번엔 뭔가 달라. 이곳은 더 안전해. 나는 비난받거나 쫓기고 있지 않아. 그저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있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어떤 감정이든 괜찮아요. 나에게는 버겁지 않아요.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무시당하거나 처벌받거나 위험하다고 느끼는 환경에서 자랐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감정은 위험하고 지저분하며 통제하거나 숨겨야만 한다는 깊은 내면의 메시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은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라고 말해준다면 그것은 울었다는 이유로 수치심을 당하고 안심을 구했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들었던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더 이상 내 앞에서 숨지 않아도 괜찮아.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축소할 필요 없어. 사실 많은 회피형 사람들은 감정이 메마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매우 강렬하게 느끼지만 그 감정을 안전하게 다루거나 나누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쌓은 벽은 악의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그들에게 감정은 압도적이고 통제 불가능하며 비판과 거절에 취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감정을 고치려 하거나 축소하거나 관리하려 하지 않고 그저 감정적으로 안정된 존재감을 보여줄 때 당신은 안전함이라는 아주 귀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 그대로 괜찮아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들이 감정을 느껴도 된다고 허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정 때문에 사과할 필요 없이 존재해도 된다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말할 준비가 안 됐다면 괜찮아요. 준비가 되면 그때 들을게요. 완벽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냥 듣고 있을게요.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수년간 쌓아온 감정의 벽을 허무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 곁에 있기 위해 애쓸 필요 없어요. 해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사랑은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쓸모 있거나 성취를 이루거나 독립적이거나 감정적으로 통제된 모습을 보여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이런 조건하는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압박을 만듭니다. 이때 당신이 나에게 사랑받기 위해 당신이 무언가를 해내거나 완벽한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어요 라고 말해준다면 그 오래된 서사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성과가 아닌 존재 자체로 행동이 아닌 있음 그대로 사랑받는 경험 말입니다.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그동안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불안함, 불완전함, 취약한 모습들을 들키게 될까 봐 겁을 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것처럼 사랑이 조건적이라면 그 노출은 곧 거절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이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말이 많을 때나 조용할 때나 혼란스러워할 때나 감정적으로 멀어져 있을 때나 한결같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다면 강력한 진실을 전달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쓰고 있는 가면이 아니라 그 가면 뒤에 있는 진짜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어요. 물론 이것이 무례한 대우를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의 힘겨움을 이해하고 감정적인 명료함과 단단함으로 대응하라는 의미입니다. 내 앞에서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낼 필요 없어요. 당신이 인간이라는 이유로 내가 어디론가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메시지는 그들이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방식으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메시지는 그들의 내면 세계를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조금씩 경계를 허무는 시험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완벽하게 행동하지 않아도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도 애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신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향한 신뢰뿐만 아니라 사랑이 안전하고 따뜻하며 무조건적일 수 있다는 생각 자체에 대한 신뢰가 말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는 당신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연결되고 싶을 뿐이에요. 해피형 성향의 사람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두려움 중 하나는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들에게 통제는 곧 안전입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세계를 조심스럽게 관리함으로써만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정적인 압박, 요구, 기대, 심지어는 과도한 친밀함과 같은 어떤 형태의 통제라도 감지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후퇴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보호를 위한 깊이 각인된 반사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당신과 연결되고 싶을 뿐이에요. 라는 말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파트너의 마음조차 무장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연결을 갈망하지만 그와 함께 따라오는 취약함, 의존, 자율성의 상실을 두려워합니다. 파트너가 자신을 더 가까이, 더 많은 소통으로, 더 많은 감정적 교류로 밀어붙이려 할 때 그들은 그것을 사랑이 아닌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마음을 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파트너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감정적인 절박함을 친밀함과 혼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회피형의 감정적인 벽을 억지로 뚫으려고 하는 순간 그 벽은 더 높아질 뿐입니다. 당신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목표가 그들을 통제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연결되는 것임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이것은 감정적인 돌파구를 만듭니다.
당신이 조언하기보다 더 많이 들어줄 때, 서둘러 해석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들이 말하게 될 때, 그들의 침묵을 당신을 밀어내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때, 당신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당신의 과정을 신뢰해요. 아이러니하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덜 통제하려 할수록 그들은 더 안전하게 마음을 엽니다. 당신이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더 많이 허락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내면 세계로 더 기꺼이 초대할 것입니다. 5번째 메시지입니다. 시간을 가져도 괜찮아요. 나는 어디 가지 않아요. 해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내면의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빠르게 감정적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지만 해피형은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요구처럼 느껴질 수 있고 감정적 친밀함은 독립성의 상실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신이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시간을 가져요. 나는 어디 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해주면 그 압박감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충분히 빠르지 않거나 표현력이 풍부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으면 당신을 잃게 될 거야 라는 그들의 말없는 두려움을 잠재워줍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사랑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연결, 애정,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의해 잠식당하거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다는 생각에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떠나겠다는 위협 없이 숨쉴 공간을 허락해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사랑을 압박과 연관 짓는 것을 멈추고 평화와 연관 짓기 시작합니다. 이 접근법은 수동적이 되거나 당신의 필요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할 공간을 주면서도 당신 자신의 가치에 뿌리를 둔 감정적인 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회피형 파트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지금 당장 준비되기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와 함께 이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를 초대하고 있어요. 압박은 없지만 의도가 가득한 그 초대는 그들이 멀어지는 대신 다가오도록 돕는 정확한 감정적 공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메시지입니다. 당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오해받는 것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드러내고 이해받을 안전한 공간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평생 자신의 일부, 특히 감정 세계를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어차피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설명하려는 노력조차 왜 해야 하지? 라는 대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말은 엄청난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향한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당신은 추측하거나 진단하거나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마음을 열도록 요청받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초대는 그들의 방어 시스템을 우회합니다. 신문받거나 감정적으로 기습당하는 느낌 대신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판단 대신 호기심으로 다가갈 때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려 한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당신을 이해하게 도와달라는 말은 또한 그들에게 통제감을 줍니다. 이는 그들의 감정적 안전에 필수적입니다. 당신은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문을 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물론 그들이 즉각적인 답을 내놓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에 대비해야 합니다. 어깨를 으쓱하거나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거나 심지어는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항에 낙담하지 마세요. 당신의 차분하고 인내심 있는 존재감은 어떤 대화보다